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작가입니다. 내 책을 먼저 좀 소개를 할게요. 저는 책 쓰기의 정석을 쓴 이상민 작가입니다. 그리고 제가 쓴 책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독서자본이라는 책을 집필하기도 했고, 이 책은 문화체육관광부 추천 세종도서에 선정이 또 된 책이죠. 그리고 365 한 줄 고전이라는 책을 또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현재 출판사를 좀 바꿨어요. 요 표지로 해서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SK그룹 추천도서에 선정이 된 책이죠. 그리고 마키아벨리에 대한 이 책을 또 집필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또 현명하게 일상생활을 좀 해가자 해서 쓴 책이고, 그리고 세계 경제 전망을 하는 그런 책이에요. 세계 경제 전망, 일자리의 어떤 그런 문제, 세계 경제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독서에 대한 또 책을 집필하기도 했죠. 365권의 책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지금 현재 이 표지로 출간이 되고 있어요. 실전에 인문학을 적용해보자. 그리고 유대인의 생각을 배워서 성공해보자. 잘 살아보자. 젊은 시절에 성찰을 하자. 그죠? 불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리고 책을 좀 많이 읽어봤더니 다양한 생각이 들더라. 그죠? 그리고 마음을 좀 다스려보자. 법구경으로. 그리고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진짜 실력이다. 그죠? 그리고 경제에 대한, 사업에 대한 또 이런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책들이 좀 출간 대기 중인 책들, 그리고 출판 계약을 한 원고가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고 그래요. 자,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책 쓰기 할 때 좀 당부사항을 좀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책 쓰기의 당부사항이에요. 뭘 당부하고 싶으냐, 그걸 당부드리고 싶어요. 책을 쓸 동안 잡다한 일을 좀 끊어야 됩니다. 잡다한 일을 좀 끊으십시오. 잡다한 일을 좀 끊어야 된다. 잡다한지 안 잡다한지는 자기가 좀 판단하시고, 잡다한 일을 좀 끊어야 돼요. 잡다한 일을 좀 끊어야 돼요. 그래야 책 씁니다. 그러니까 밤에 예를 들어서 책 쓴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술자리 가고, 그죠? 이런 데 계속 불려다니고 이러면 안 돼요. 저녁은 누구랑 먹고 뭐는 또 누구 하고 이래갖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책 쓰기의 정석이라는 책에서 제가 한 말입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 166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보이죠? 연애를 좋아하는 내가 지필을 위해 9년간 연애를 완전히 끊어버렸다. 이런 말을 했죠. 제가 책에서 맨 처음 한 말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는 자는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이다. 제가 이 말을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좀 이렇게 포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핸드폰을 오랫동안 끊었습니다. 한 3년 정도 끊은 적이 있어요. 왜 끊었느냐? 제가 책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시간이 아까웠다. 지인들의 연락이 무척 싫었다. 이 책 쓰기 정석이 있는 말입니다. 경멸할 정도로 싫었다. 왜냐하면 책을 읽으면 초반에는 집중력을 발휘하기 힘들다. 한참 읽으면 고도의 집중력이 발휘되는데 그때 전화가 와서 집중력이 깨지면 진짜로 엄청나게 화가 난다. 다시 그 상태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루에 2통, 3통만 전화가 오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는다. 내 인생을 말아먹었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그래서 전화가 싫었고 화가 났다. 만나는 것은 더더욱 싫었다. 그렇게 낭비할 시간이 없었다. 나의 피 같은 젊음을 그렇게 쓸데없는 시시한 이야기를 하며 낭비하는 것이 나는 싫었고 두려웠다. 그렇게 젊음을 보내버릴 경우 내 미래는 완전히 박살이 난다고 생각했다. 나의 부모가 부자인가? 그렇다고 장동건보다 잘생긴 미남인가? 키가 큰가? 하버드대를 나왔는가? 사회적으로 내세울 것은 눈꼽만큼도 없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면 남달라야 했다. 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책을 보았다.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 책을 대했다. 종교적 믿음으로 책을 보았다.
내 미래, 책을 보면 내 미래가 달라질 것을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보았다.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말들이 있어요. 또 보니까 또 기억이 새롭네. 죽겠네 진짜. 예. 연애도 마찬가지였다. 친구보다 연애는 에너지 분산이 더 심하다. 만나는 시간은 일주일에 5시간 정도라고 해도 통화를 하는 시간도 있고 문자를 주고받는 시간도 있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특히나 이별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그래서 잠시 연애를 미뤄두자고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너무 바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바쁘게 사실 살았어요. 이렇게 제가 책에 적었습니다. 글을 쓰는데 뭐가 그리 바쁘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무척 바빴다. 아니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쁘고 솔직히 10년의 시간이 그냥 번개처럼 지나가 버렸다. 10년이 그냥 번개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다. 왜 그런가? 지금 이 책 읽고 있습니다. 이 책. 나와버렸다. 2008년에 책을 쓰면서 6개월을 썼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책과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3년을 보냈다. 이때는 진짜 장난이 아니었다. 하루 종일 책을 보고 다큐멘터리를 보느라 아무 생각이 없었다. 마치 고시 공부하듯이 하루 10시간 이상씩 책상에 앉아 있었다. 최대한 집중해서 읽고 줄치고 다큐멘터리 보고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보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 유일한 낙은 옆집의 진돗개를 보면서 진돗개라고 부르는 시간이었다. 남들은 집에서 노는 줄 알고 책을 낼 수 없겠다는 소리도 하고 집안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고 정신이 없었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책을 쓰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때는 출간을 하는 것이 전쟁이었다. 단 한 번도 책을 못 낸 적은 없지만 항상 긴장을 하면서 책을 썼다. 그렇게 하면서 책을 10권 이상을 썼다. 공부하고 책 쓰고 진짜 너무 힘들고 바빴다. 이때는 몸에 문제가 생기는 듯하여 헬스클럽도 부지런히 다녔다. 매일 아침 10시에 헬스클럽에 가서 낮 12시까지 운동을 하고 12시부터 저녁 12시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매일 책을 보고 글을 썼다. 그렇게 하면서 책을 쓰는 시간을 정신없이 보냈다. 그죠. 그리고 2014년도에 제주도에서 1년을 보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했고 지식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거기에서도 일은 조금 해야 했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였다. 3개월은 알바를 했다. 나머지 5개월은 여행을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한라산을 등반하고 중문의 수욕장에서 수영을 하는 시간을 보냈다. 제주도 곳곳을 다녔고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2017년이죠. 이 막 계속 길었어요. 지난 한 9년, 10년 이 뭐 정신없이 보낸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책 쓰려고 하면은 어떻게 책 쓸 수 있느냐 물으면은 시간 내야 돼요. 시간 내야 됩니다. 시간 내면 다 돼요. 다 돼요. 이런 말은 또 틀린 말일 수 있죠. 왜냐면 다는 안 되니까. 공부하면 다 고시 붙어요. 이건 안 되죠. 맞죠? 공부하면 서울대 다 간다. 이건 아니니까. 하지만 일단 시간 내야 됩니다. 그죠? 시간을 내야 가능성이 높아지죠. 책을 내려고 하는데 책 낼 준비를 하나도 안 한다. 어떻게 책 내요? 책 쓰는 거는 컨텐츠로 쓰는 건데 컨텐츠 없는데 어떻게 책 써요? 못 쓰죠. 경험이 있다. 있으면 뭐예요? 앉아가지고 책 써야 되는데 안 앉아 있는데 서가지고 뭐 어떻게 책 써요? 맨날 울고 이렇게 하는데 못하죠. 좀 냉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책 쓰려면 좀 냉정해야 돼요. 자기 자신한테 좀 냉정하고 좀 가혹하게 좀 이렇게 세상을 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시간 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좀 독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책 쓰기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잡무를 좀 끊어야 된다. 이런 말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출퇴근 시간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출퇴근 시간을. 그래서 뭐 지금 사회초년생이면 회사 근처로 집을 옮기든지 해서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그래서 그 시간에 책을 쓰고 그죠? 잠을 줄이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잠 줄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7시간 이상 자야 됩니다. 8시간 이렇게 자야 돼요. 잠 안 자면 왜 다른 사람은 뭐 잠 줄이면서 글 쓰라 이렇게 하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잠 안 자면 머리가 안 돌아가고 머리 안 돌아가면 책 못 씁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잘 쓰려면 하루 7, 8시간씩 자야 돼요.
책을 아예 안 쓰고 싶다. 그러면 하루에 5분도 자지 말고 30일 동안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책을 하나도 못 써요. 아시겠죠? 책을 쓰려고 하면 잠을 자야 됩니다. 책을 쓰기 싫으면 하루에 10분도 자지 말고 책 쓰면 돼요. 그럼 하나도 머리에 안 들어오게 됩니다. 잠을 푹 자야 돼요. 효율성 있게. 몸도 좀 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몸이. 저도 책을 쓰기 전에 굉장히 이렇게 몸을 잘 이렇게 이완시켰죠. 잠을 푹 자고, 그죠? 잠을 푹 자고, 굉장히 몸을 이완시키고, 헬스를 하고, 목욕을 가고. 요즘 제가 살이 좀 많이 쪘어요. 했는데, 책을 좀 이렇게 쓸 때 좀 몸을 좀 이완을 하고, 요즘 내가 강의 때문에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기 때문에 좀 살이 많이 쪘는데, 피로하고, 운동을 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책을 쓸 때 굉장히 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죠. 푹 쉬고 집중적으로 책을 쓰고 이렇게 했죠. 집중적으로. 글쓰기 실험들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사실. 글쓰기 실험들도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좀 실험들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책을 잘 쓰려고 하면. 어쨌든 여러분들은 저처럼 책을 뭐 이렇게 많이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두 권, 두세 권 쓸 거라면은 우선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좀 시간을 내셔야 된다. 이런 말. 하루에 한 3시간 내야 됩니다. 다 좀 끊어주고 집중해주는 시간이 필요하죠. 이런 시간이 없으면 책 쓰기 어렵습니다. 단순하죠? 시간을 내면 된다는 거. 시간을 내시면 여러분들은 책을 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또 다음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